여러분과 저는 모두 은행 계좌를 가지고 있습니다. 파이낸셜 라이프의 핵심이 되는 계좌들의 입금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우리의 재정은 더욱 튼튼해지고 경제활동에 여유가 생기지만 반대로 출금이 너무 잦아지면 잔고는 점점 바닥을 드러내며 경제생활에 위기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목표는 은행 계좌의 잔고가 더 많이 늘어나서 어떠한 위기 상황이 오더라도 경제적으로 위태롭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부의 사랑을 위한 계좌가 있다는 걸 아시나요? 오늘은 부부 사이의 사랑의 관계를 나타내주는 러브 뱅크 어카운트에 대해 여러분과 나누겠습니다. 러브 뱅크 어카운트, 사랑의 은행 계좌에 관한 컨셉은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결혼 상담 전문가인 윌리엄 할리 박사가 소개한 개념입니다. 이것은 커플들이 서로에게 행하는 모든 행동들은 그들의 사랑에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점에서 창안한 컨셉입니다. 예를 들면 배우자가 친절함을 베풀거나 고마움을 표현하거나 칭찬을 할 때마다 부부 사이의 러브 뱅크 어카운트에는 사랑이 입금됩니다. 하지만 반대로 상대방을 비난하거나 사소한 실수를 지적하거나 화를 내거나 할 때마다 그 계좌에서 사랑이 빠져나가 버립니다. 부부가 러브 뱅크 어카운트에 사랑이라는 예금을 꾸준히 해서 그 계좌의 잔고를 높게 유지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은 행복한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어떻게 할 때 러브 뱅크 어카운트가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을까요? 그것의 핵심은 상대방의 니즈를 내가 채워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자신이 필요한 것을 상대방이 자발적이고 기쁜 마음으로 채워줄 때 사랑받는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아내들의 니즈 탑 5는 다음과 같습니다. 진심 어린 애정 표현, 솔직한 대화, 아내에 대한 열린 마음, 아내의 미래를 위한 재정적인 지원, 그리고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입니다. 대부분의 남편들은 1년에 한 번 떠나는 근사한 해외여행, 멋진 서프라이즈 선물, 혹은 더 넓은 아파트로 이사 가는 것을 아내들의 니즈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아내들이 더 원하는 것은 아내의 마음을 헤아리며 진심으로 다가가는 따뜻함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특별히 아내에게 주신 포텐셜과 깁스를 인정하며 그 비전을 응원하고 지원할 때 아내는 남편으로부터 사랑받고 있음을 느끼게 됩니다. 이 집의 가장은 나니까 나만 믿고 따라와, 이런 식의 가부장적인 태도에서 벗어나 나와 동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무한한 가능성을 품고 있는 아내를 존중하며 아내의 가능성이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응원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할 때 두 사람의 러브 뱅크 어카운트에는 커다란 사랑이 입금이 됩니다. 반면에 남편들의 니즈 탑 5는 다음과 같습니다. 성적인 만족감, 육체적 외모적 매력, 함께 즐길 수 있는 취미생활, 리스펙, 존경, 그리고 집안일입니다. 사회 심리학 교수인 로이 바우마이스터 박사의 연구에 따르면 남성의 성적 욕구는 여성의 성적 욕구보다 월등히 높고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여성들은 감정적으로 연결이 될 때 친밀감을 느낄 수 있는 반면 남성들은 육체적으로 연결이 될 때 친밀감을 느끼는 것입니다. 아내는 남편과 더 깊은 유대감을 형성하기 위해 making love를 하지만 남편은 making love 그 순간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부부가 살다 보면 서로의 니즈를 부부가 서로 알면서도 때로는 그것들을 채워주기 어려운 상황들이 찾아옵니다. 그것은 바로 아이러니하게도 두 사람 가운데 아이가 생기고 태어나고 자랄 때입니다. 부부 사이에 사랑의 결실로 아이가 태어나는데 오히려 두 사람의 러브 뱅크 어카운트에서는 사랑이 입금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사랑이 계좌에서 빠져나가게 되며 잔고는 점점 줄어듭니다. 너무나 예쁜 아기가 태어나는데 부부 사이의 텐션과 불화가 점점 심해집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겨날까요? 그것은 남편과
아내 모두 서로의 니즈를 채워주는 것을 중단하고 새로 태어난 아기의 니즈를 채우는 것에 모든 신경을 쏟기 때문입니다. 어린 자녀 때문에 배우자가 더 이상 나의 필요를 채워주지 못하는 것을 머릿속으로는 이해할 수 있어도 마음에 찾아오는 서운함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나의 필요를 다른 곳에서 채울 수도 없습니다. 만약 그런 시도를 한다면 그것은 배우자에 대한 외도이고 가정생활은 파탄을 맞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러브뱅크 어카운트의 잔고는 이제 마이너스에 가까워져 갑니다. 부부 사이의 대화는 점점 줄어들고 관계는 멀어지고 그 결과 자녀는 오히려 엄마 아빠의 눈치를 보며 자라게 되는 안타까운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물론 부모는 자녀의 니즈를 채워줘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 어디에도 부부 사이에 서로 채워줄 니즈를 포기하면서까지 자녀의 니즈를 채우는 것에 모든 초점을 줘야 한다라는 가르침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계속해서 부부 사이의 사랑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도 각자 자기 아내를 자기 사랑하듯 하고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십시오.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바로 자신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녀를 위해서는 시간과 돈과 노력을 아끼지 않는데 부부 사이를 위해서는 그것들을 아끼려고 하는 커플들이 있습니다.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그것은 지혜롭지 못한 부부의 모습입니다. 저는 커플들에게 늘 이렇게 강조합니다. Be generous to your spouse. You have to be generous in time, thoughts, emotions, finance, and your physical to your spouse. 배우자에게 관대해야 합니다. 배우자에게 시간, 마음, 생각, 재정, 육체적인 모든 면에서 관대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때에 여러분의 러브뱅크 어카운트에는 더 많은 사랑이 쌓이게 될 것이고 부부간의 사랑은 더욱 풍성해질 것이며 여러분의 자녀는 바로 그 사랑 속에서 자라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살다 보면 결혼 생활에 뜻하지 않은 위기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어느 날 직장에서 해고될 수도 있고 뜻하지 않는 질병에 걸릴 수도 있고 지인들로부터 사기를 당하는 일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여러분의 러브뱅크 어카운트가 튼튼하다면 여러분은 그 위기를 사랑으로 극복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외부의 요인도 여러분의 부부관계를 무너뜨릴 수는 없을 것입니다. 부부 사이에 서로의 니즈를 기쁜 마음으로 채워주며 여러분의 러브뱅크 어카운트를 잘 관리하셔서 행복한 결혼 생활을 누리시기를 응원합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러브뱅크 어카운트에 대해 더 깊은 대화 및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아래 이메일로 연락주세요. 여러분의 결혼을 제가 응원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려요. 다음에 다시 만나요. 안녕.